사랑이요? 그건 20이나 30쯤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누굴 다시 좋아하게 될 줄은 솔직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전화도 잘 못하고 영상통화는 더더욱.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말도 없고 뭔가 어색한데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영상통화요? 해본 적은 없지만 얼굴이 자꾸 그리워져서요. 한번 눌러봤습니다. 사랑은요,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는 거더라고요. 늦봄의 바닷바람은 참 묘하다. 따뜻한 듯 하면서도 마음 한 자락을 슬며시 건드린다. 그날도 그랬다. 기장 바닷가 작은 횟집, 오랜 친구들이 떠밀듯 마련한 소개팅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내심 이런 자리가 또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생선을 손질하던 사장님의 칼끝처럼 괜히 마음만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사람은 조금 늦게 도착했다. 조용했고 차분했고 어딘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늦었다며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던 그의 손엔 오래된 폴더폰이 들려 있었다. 요즘 보기 힘든 기종이었다. 딱 봐도 아날로그 남자. 그가 말끝마다 예, 예 하고 조용히 답할 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대화는 어색했고 공통의 이야깃거리도 많지 않았지만 한 끼 식사를 마칠 때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 말을 아끼는 쪽이구나. 대신 눈빛은 참 정직하다는 걸. 횟집 창가에 앉은 그 사람은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그 노을이 그의 흰머리에 닿았을 땐 나는 이상하게 웃고 싶었다. 괜히 나도 모르게. 선희 씨는 혼밥 잘하십니까? 그가 내게 던진 첫 질문이었다. 처음엔 엉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어쩌면 이제 혼자 밥 먹지 말자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바람을 맞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름 옆엔 친구가 대신 넣어둔 이정우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설레던 그 밤. 나는 어쩌면 다시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어진 걸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나는 바닷바람보다 더 조용한 위로를 받았다. 말이 없는데도 묘하게 따뜻했던 그 사람. 설레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이 자꾸 그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이 참 이상하다.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별다른 말도 없었고 손끝 한 번 스친 것도 아닌데 그의 눈빛이 말투가 그날 저녁의 바닷바람처럼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린다. 혼자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와 TV를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았는데 생각은 온통 거기 기장 바닷가 작은 횟집에 멈춰 있었다. 정우 씨, 그 사람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C자를 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득 영상통화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소개팅 자리에서 친구가 장난처럼 말했었다. 야야, 요즘엔 영상통화로 확인부터 해. 나이 들수록 눈으로 먼저 봐야 감이 온다니까. 그때 정우 씨가 폴더폰을 흔들며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말했었다. 조용한 말투였지만 그 표정이 내내 기억에 남았다. 어색하지만 지켜주고 싶은 느낌,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눈빛. 그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 오래된 폰을 들고 계실까? 혹시 나처럼 이 만남을 한 번쯤 떠올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잊었을까?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먼저 연락하는 건 아직은 용기가 안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또 생각난다. 조용했던 그 사람.
묘하게 따뜻했던 그 밤의 대화. 영상통화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때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아 오늘 하루 종일 맴돌았다.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폴더폰만 써온 사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의 그 투박한 손에서 시작되었다. 예전부터 나는 폴더폰을 고집했다. 그 작은 화면 속에 전화번호 몇 개면 좋겠고, 카메라도 앱도 지도도 그다지 내 삶에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 며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그날 저녁 선희 씨가 웃으면서 친구와 나누던 말. 요즘은 영상통화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나는 그 순간 무언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다시 마주할 기회가 있다면 나도 뭔가 하나쯤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며칠을 망설이다. 휴대폰 매장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최신 기기들은 나를 환영한다기보다 조금은 시험에 들게 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 손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들었다. 처음엔 참 어색했다. 손가락은 방향을 잘 모르겠고 문자 한 줄 쓰는데도 진땀을 뺐다. 화면을 눌러도 뒤로 가는 법조차 몰랐고 사진은 자꾸 내 얼굴만 이상하게 나왔다. 하지만 묘하게 익숙해지고 싶었다. 익숙해지고 싶다는 말, 그건 어쩌면 그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 혹시 영상통화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괜찮으시면 얼굴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끝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몇 초 뒤 그녀의 얼굴이 화면 너머로 떠올랐다. 어느새 환하게 웃으며 아이고 이정우 씨, 이거 완전 대사건이네 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얼떨떨하게 웃고 말았다. 뭔가를 잘해낸 것도 아닌데 그녀가 그렇게 웃어주니 그 웃음에 한없이 안기고 싶었다. 내가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한 번쯤은 바뀌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트폰은 그저 기계일 뿐이지만 그날은 마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달이었다. 날씨가 참 좋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런 날엔 괜히 밖에 나가 걷고 싶어진다.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걷는다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그 사람이 데이트를 제안했다. 날도 좋은데 바닷가나 걸어볼랍니까?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낯설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기장역에서 해운대까지 지하철 안의 풍경도 어쩐지 새로운 기분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다. 해운대 해변은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았다. 젊은 연인들, 엄마와 딸, 유모차를 끄는 중년 부부. 그 속에서 나와 그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벅찼다. 젤라또 가게 앞에서 그가 두 개 맛을 번갈아 고르다 결국 말했다. 그냥 반반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둘이 나눠 먹었다. 어릴 땐 참 흔한 장면이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입꼬리에서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민망한 듯 말했다. 제가 나이값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음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이 드니까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아요. 해가 질 무렵 공원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그가 어설프게 셀카를 들이밀었고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화면 속의 우리는 어딘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사진을 확인한 그가 말했다. 이거 저장은 잘 되겠지에? 나는 깨르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괜찮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고맙다는 마음까지 다 담겨 있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 해가 완전히 져서야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자꾸만 화면에 떠올랐다. 어쩌면 지금 나는 젊을 때보다 더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다. 함께 젤라또를 먹고 바닷길을 걷고 사진 한 장을 찍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다니.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내겐 선물 같았다. 누군가의 생일을 챙긴다는 일. 오랜만이었다. 정우 씨 생일이라는 말을 친구한테 전해 듣고 조금은 망설였다. 하지만 곧 마음이 움직였다. 조용히 크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 그가 평소 가던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 놓고 마주 앉았다. 밤 공기가 쌀쌀했지만 내 마음은 조용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다. 잔을 채워주면 고개를 숙여받았고 감사하다는 말 대신 살짝 눈을 마주치는 걸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다 술 기운이 얼굴에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웃지 마이소.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선희 씨 좋아한단 말입니다. 잠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술 기운에 가려지지 않는 진심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라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했다. 딴 남자랑 있는 거 보면 괜히 속이 이상해집디다. 내가 왜 그런가 이제 좀 알겠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그 서툰 말투 속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다. 마음이 오래 묵은 편지처럼 묵직하게 전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 정말 날 좋아하나 보다. 그건 설렘이면서도 어딘가 두려운 감정이었다. 마음을 받아도 괜찮을까? 내가 이 감정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 그가 건넨 말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침묵이 더 믿음직스러웠다. 진심은 꼭 화려한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어설픈 고백이었지만 그날의 말은 내 마음에 아주 단단히 새겨졌다. 마음을 전하는 법은 결국 마음이 하는 일이다. 고백 이후의 하루는 어쩌면 그 어떤 날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그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웃지 마이소. 나는 선희 씨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목소리, 그 표정,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눈빛,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화면 속 그는 어제의 고백이 없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나는 괜히 웃음이 나서 화면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하루는 영상통화로 시작되고 또 영상통화로 끝났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그가 습관처럼 물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이소. 저녁은 너무 늦지 마시고 해. 그 말들은 마치 혼자라는 시간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덮어주는 담요 같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전에 찍은 영상을 다시 보고 있다며
살짝 웃었다. 영상 속에는 처음 영상 통화를 시도하던 그의 어색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진짜 사랑은 지금이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울렸다. 서툴고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그 모든 시간이 어느새 사랑이 되고 있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매일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오르고 밤에 불을 끄기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그 사람이었다. 그날은 조금 이상했다. 정우 씨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다. 아프다는 말도 없었고 바쁘다는 말도 없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하다. 보고 싶은 마음이 쌓이면 이해하던 것도 서운함으로 바뀐다.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떴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아직 메시지가 없네.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마음을 돌려보려 했다. 그런데 문득 카페 창가 너머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회색 점퍼, 어깨를 약간 구부정하게 숙인 뒷모습. 그건 분명 정우 씨였다. 그의 맞은편엔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흐릿한 거리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라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가슴속 어디가 툭 하고 무너졌다. 내가 괜히 마음을 준 걸까? 그 사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구와도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까? 내가 특별하지 않았던 걸까? 괜찮다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날은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영상통화는 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짧은 인사도 그저 침묵만이 내 마음에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그날 그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의 진심을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확인받고 싶은 마음. 사랑이 깊어질수록 작아지는 자존심과 커지는 기대. 나는 그날 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혹시 모를 진동 하나에 심장이 먼저 깨어날까봐. 사랑은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었다. 가끔은 불안했고 가끔은 혼자서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날 나는 사랑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날 선희 씨에게 연락을 못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조금, 아니 꽤 오래 고민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람은 동생 같은 처제였다. 오랜만에 올라와선 이곳저곳 가보고 싶다며 내게 반나절을 빌려달라 부탁했다. 그저 커피 한 잔, 그 이상은 없었는데 창밖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릴 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연락이 뜸해진 선희 씨. 그 침묵이 나를 자꾸 작게 만들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떤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질수록 말은 더 멀어졌다. 그날 밤 용기 내어 영상통화를 눌렀다. 한참을 울리다 화면이 연결됐다. 선희 씨 얼굴에 조금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화장은 안 했는지 평소보다 수수해 보였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선명하고 정직해 보여. 말문이 막혔다. 오늘 시간 괜찮으십니까?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 그날 우리는 가까운 포구 쪽을 걸었다. 해 질 무렵의 바다는 우리 둘 다 말이 없어도 괜찮게 만들어줬다. 바람이 살짝 차가워지자 나는 벗어뒀던 점퍼를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말없이 받아 입었고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작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해하신 거라면 그건 제 부족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였다. 더 많은 설명도 억지 고백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심스레 꺼내놓은 말이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고 요즘 많이 배웁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조용히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 한마디가 조금은 삐죽했던 마음의 끝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고 있었다. 진심은 때로 말보다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늦게 온 만큼 더 오래 머문다. 나는 서툰 방식으로라도 그 사람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가 해명 아닌 해명을 했던 날 나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말이 없고 앞서 나가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다. 그날 이후 우리의 영상통화는 이전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 아침이면 밥은 꼭 챙기이소. 저녁이면 잠은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들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짧은 말에 하루의 온도가 달라졌다. 피부관리실에서 하루 종일 손을 움직이고 늦은 오후에 한숨 돌릴 때면 문득 그가 떠올랐다.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혹시 허리 안 아프신가? 저녁은 챙기셨을까? 누군가를 떠올리는 마음은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퇴근길 우산을 쓰고 걷는데 그 사람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그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그저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냥 오늘 하루 같이 듣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빗속에서도 미소가 번졌다. 사랑이 꼭 특별한 날에만 오는 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있어서 하루가 따뜻해지는 거, 그게 사랑이었다. 누군가가 있어서 마음이 고요히 따뜻해지는 날들. 비 오는 날 조용히 화면 너머의 그 사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하다. TV를 켜놓아도 커피포트가 물을 끓이는 소리가 커도 그 조용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퇴직 후부터 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나눴다. 아침 6시 기상, 가볍게 걷기, 시장 한 바퀴, 정해진 반찬 가게와의 짧은 인사, 그리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다. 혼자에게 익숙해지는 법을 나는 그렇게 배웠다. 하지만 요즘 어떤 순간엔 이 평온함이 왠지 허전하게 느껴졌다. 라디오 속 DJ의 목소리보다 화면 너머 선희 씨의 인사가 더 듣고 싶어졌다. 달걀을 삶으며 이거 선희 씨도 좋아하실라나. 혼잣말을 하는 나를 보고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리워졌다. 그래서 결심했다. 처음으로 그녀를 내 하루 안으로 초대해 보기로. 조심스레 영상통화를 걸었다. 그녀가 받자마자 나는 쑥스럽게 말했다. 혹시 내일 점심 저희 집에서 드실랍니까?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 침묵 너머로 그녀의 미소가 피어났다. 정우 씨, 드디어 초대장이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나는 다짐했다.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 그럴듯한 상차림도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을 그녀에게 조심스레 보여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지런히 마트를 돌고 달걀말이를 굽고 된장국을 끓이고 식탁보를 반듯하게 펴고 오래된 컵을 꺼내 닦았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를 맞이하는 순간 마치 오랜만에 집에 빛이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많이 단순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요한 응답 속에서 나는 따뜻함이 천천히 퍼지는 걸 느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누군가를 초대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는 일은 마음을 건네는 일이기도 했다. 그날 나는 혼자의 리듬에 둘의 숨결을 얹었다. 그의 집은 딱 그 사람 같았다.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인 라디오.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졌다. 말보다는 정리된 모서리와 반듯한 이불이 그의 성격을 대신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공간에 내가 들어와도 괜찮을까? 점심상은 단출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달걀말이는 노란색이 고르고 된장국은 깊고 담백했다.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반찬 한두 가지를 마치 큰 요리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나는 가만히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굵고 거칠고 하지만 부드러워 보이는 손. 이 손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마당의 작은 화분들을 보여주었다. 잡초처럼 보였던 풀들이 사실은 허브라며 물을 주는 시간을 정해두고 있다고 했다. 그 작은 정성들이 그 사람의 하루를 채워온 것이었다. 선희 씨 같은 분이 와주시니까 이 집이 좀 덜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내가 그의 공간 안에 있다는 것, 단순히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 스며든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 집을 나서기 전 그가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제가 선희 씨 공간에 초대받고 싶습니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청소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방식, 쌓아놓은 시간,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들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정우 씨에게 내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다. 혼자였던 내 시간들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어보고 싶었다. 작은 아파트 14층, 피부관리실과 살림살이가 함께 있는 공간. 햇살은 오후면 거실 창문으로 깊게 들어오고 창틀 옆 화분엔 내가 이름 붙인 자그마한 다육이가 있다. 정우 씨는 조용히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나는 괜히 말문이 막혀 그에게 따뜻한 차부터 내어줬다. 차를 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이야기하자. 말하지 않으면 모를 나를.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라고. 사실 이 집에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말을 꺼내는데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했다. 이혼도 아니고 사별도 아니고 그저 혼자의 길 선택했던 날들. 피부관리실 하면서 사람 만나는 건 늘 있었지만 문 닫고 나면 참 적막했어요. 그는 말없이 들었다. 그게 참 고마웠다. 처음엔 일로 버텼고요. 그 다음엔 자존심으로 버텼어요. 누가 날 챙겨주지 않아도 나 하나쯤은 내가 돌봐야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정우 씨 앞에선 괜찮은 척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 말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웃는 그 얼굴이 나를 더 울컥하게 했다.
나를 위한 말보다 내 이야기를 받아주는 태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정우 씨가 자리를 뜨기 전 나는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 공간에 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혼자라는 말이 익숙해질수록 누군가를 맞이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날 나는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들였다. 혼자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으려 애썼다. 선희 씨의 집을 다녀온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감정이라기보단 어떤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저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마음을 스쳤다. 아침에 달걀을 삶으며 두 개를 익히고 식탁엔 찻잔을 두 개 올렸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거 선희 씨는 소금 조금 찍는 걸 좋아했지. 혼자지만 혼자 같지 않은 하루였다. 낮에는 공원에 다녀왔다. 햇살 좋은 벤치에 앉아 옆자리를 슬쩍 바라봤다. 그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지금 함께하는 삶을 조금씩 상상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 시간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마트 한번 다녀보실랍니까? 된장국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 두 문장에 하루가 더 풍성해졌다. 마트에서는 카트 하나를 같이 밀었다. 오이 하나를 고를 때도, 두부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때도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장을 본 물건을 정리하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하루가 이제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희 씨랑 장 보러 다니니까 집이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고 그 미소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삶을 함께한다는 건 거창한 약속보다 마트 한 번, 밥 한 끼, 산책 한 바퀴를 서로 나누는 일이다. 그날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의 일부로 상상했다. 그날 정우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었다. 아프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침이 잦았고 표정이 살짝 어두워 보였다. 점심을 먹던 중 숟가락을 잠시 내려두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 안에 작은 무리가 들어 있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싱크대 옆에 놓인 약 봉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고혈압 약, 그리고 소화제.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왜 그런 걸 혼자 감추려 했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이해가 됐다. 그는 걱정을 끼치기 싫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다.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함께 아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살며시 밀려들었다. 젊을 땐 몰랐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게 그 사람의 모든 계절을 함께 건너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정우 씨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그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웃으려 애썼다.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 가끔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에요. 앞으론 같이 괜찮아져요, 우리.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아주 작은 예. 그 대답이 들렸다. 같이 산다는 건 좋은 날을 나누는 일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함께 아픈 날도 감싸줄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의 사랑이 된다. 그날 나는 이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하루가 빠르게 흘러간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가 먼저 떠오르고 저녁이면 그의 영상통화로 하루가 마무리된다. 같이 살자는 말은 없었다. 결혼이나 재혼 같은 단어도 서로 조심스레 피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함께 걷는 산책길. 그는 아직도 말이 적다. 나는 옆에서 종종 말을 꺼내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길가의 꽃 이름을 알려주면 그는 몇 걸음 뒤에서 핸드폰을 꺼내 작게 사진을 찍는다. 가끔은 그 꽃을 검색해서 보내오기도 한다. 그런 소소한 하루들이 이젠 나에겐 가장 따뜻한 미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괜히 가슴이 뛰었다. 손을 잡은 채 우린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고 나는 조용히 그 옆을 지켰다. 사람이 말이지에 나이 들수록 같이 조용히 있어줄 사람이 더 귀하더이다.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말보다 숨결보다 조용히 전해지는 위로였다. 휴대폰 앨범 속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있다. 조금은 흔들린 프레임, 화장을 덜한 날, 빗속에서 찍힌 셀카.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종종 웃는다. 젊은 시절엔 많이 찍었지만 남지 않았던 것들이 가장 오래 간직하고 싶은 장면이 되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이 들어가는 일.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고, 그게 사랑이었다.